이번에는 이제 타이로이드 글랜드로 들어가서 하이포타이로이디즘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타이로이드 호르몬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T4 그 타이로이드 호르몬이 떨어지고 TSH 하면은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떨어지냐면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타이로이드 호르몬이 적으니까 이 우리 몸 안에서는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이 TSH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반대로 작용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레보타이록신 소듐을 이제 처방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다티브나 오피오이드 이런 아날제식 진통제는 피하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그 센시티비티가 그 리보타이록신 센시티비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너무 과하게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과하게 될 경우에는 맥시디마, 코마가 생겨요. 이거는 굉장히 응급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피하셔야 되고, 환자한테 뭐 체스페인이나 또는 다른 종류의 그 오버도스, 그러니까 타이록신 오버도스 증상이 있는지 그거를 사인을 이미디어틀리 하게 이제 보고를 하도록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이포타이로이디즘이 계속 오랫동안 진행될 경우에 이제 믹시디마 코마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응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하이포텐션 혈압이 떨어지고 브레디카리아, 하이포글라이시미아 물론 혈당 떨어지고 하이포나트리미아, 레스피레토리 페일리어까지 코마까지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슈거를 주고 코르티코 스테로이드를 환자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라이프 스레트닝 그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네, 이번에는 하이퍼타이로이디즘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로이드 호르몬이 이제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타이로이드 호르몬 T4, T3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T3, T4가 올라가고 그 대신 TSH는 떨어지죠. 그죠?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은 상태죠. 그 다음에 이거의 원인은 그레이비스 디지즈라고, 요거는 이제 보통 과다분비, 타이로이드 호르몬이 과다분비하는 거를 이제 그레이브스 디시즈라고 하는데, 이거 보통 오로 임뮨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심해질 경우에는 타이로이드 스톰이 생기거든요. 요거는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하이포타이로이디즘이 이럴 때 생기는 증상들이 피버나 시스톨릭 블러드 하이퍼텐션 생기고, 아지테이션, 앵자이티, 딜리리움, 코마 이런 것들 생길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아이오다이즈를 줘야 돼요. 그다음 프로프레너로, 그다음에 글루코콜티코이드를 주게 되고 투여하게 되고, 그다음에 non-salicylate 안티파이레틱 하면은 해열제잖아요. 근데 non-salicylate, 왜냐하면 살리실레이트가 타이로이드 호르몬 레벨을 증가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그런 약들을, 그런 해열제를 사용하셔야 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이제 타이로이덱토미 하는 그 수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프리업으로 이제 아이오다이드를 주게 되고, 아까 아이오다이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약들을 프로프레너로 글루코콜티코이드 약을 이제 타이로이드 스톰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게 되고요. 포스트업으로는 이제 환자한테 그 수술 후에 기침이나 그 심호흡 할 때 이 목을 잘 서포트 해줘야 된다는 거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래키오스토미 세트,
또 옥시젠, 석션 이런 것들을 bedside 두셔야 되는데 이제 이건 이머전시일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이머전시가 생길 수 있냐면 이제 수술 후에 그쪽에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면 에어웨이에 그 obstruction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지 절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bedside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포칼리미아, 테타니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 이런 사인이 있는지 이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수술 후에. 왜냐면은 이제 수술 후니까 이게 수치가 뚝 떨어져서 이런 합병증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옆에 그 파라타이로이드 글랜드를 건드릴 경우에 그런 이런 하이포칼리미아가 생길 수 있어요. 테탄이나 칼슘 레벨이 떨어지는 그 테타니의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대표적인 그 것들이 뭐가 있냐면 positive shiver-stake 사인과 트러스 사인,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게 칼시미아 있을 경우, 그러니까 세rum 칼슘 레벨이 낮을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더 어떤 증상인지 한번 다시 볼게요. 네, parathyroid gland problem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먼저 parathyroidism을 보면 이제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parathyroid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이거는 타이로이드액토미 할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사고로 이거를 건드려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이포칼시미아가 생기고 하이퍼포스파티미아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이 떨어지는 그런 그 테타니 사인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칼슘이 떨어질 경우에 우리 몸 안에 브론코스패즘이 있고 디스페이지아 이거는 이제 잘 삼키지 못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포로포비아 또 cardiac dysrhythmias, 그 다음에 seizures, anxiety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벤션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좋겠고 그 중에서 이제 바이타민 D와 칼슘 서플리먼트를 주셔야 돼요. 바이타민 D는 이제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칼슘 글루코네이트 IV로 줄 수 있고 또 이런 경우도 트레이키오스토미 세트와 뭐 옥시전 석션 이퀴먼트를 이제 bedside 두셔야 돼요. 위에 보면 이제 뭐 증상 중에 하나가 브론코스파즘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뭐 그렇거나 아니면 인플라메이션 이런 문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bedside로 그러니까 이머전시 케이스를 위해서 bedside에 이런 기구들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하이퍼파라타이로이디즘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파라타이로이드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칼시미아가 칼슘 레벨, serum 칼슘 레벨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대신에 하이퍼포스파티미아가 생기고 muscle weakness, fatigue나 nausea, vomiting, 그 bone deformity, 그 다음에 pathological fracture, 뼈에 있는 그 칼슘들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본의 문제가 병리학적 프랙처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하이퍼텐션 생기고요. 카리악 디스리디미아, 키드니 스톤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파라타이로이드액토미를 할 경우에는 이제 또 그 파라타이로이드 호르몬이 너무 떨어져서 이럴 경우에는 그 전에 우리 봤던 그런 그 칼슘 레벨이 너무 떨어지면 생기는 두 가지 중요한 증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버스텍스와 그다음에 트러서 사인. 이게 이제 테타니 사인인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거 시버스텍을 보게 되면
그 귀 쪽에 귀에서 한 2cm 정도 떨어진 쪽 그 볼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태핑 하잖아요. 이렇게 톡톡 치게 될 경우에 그 입술이 올라가 있는 거 보시죠. 그 트위칭 한다고 경련 비슷하게 이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시보스테이크. 그 다음에 트러서 사인은 이제 혈압계를 가지고 그 혈압 이 환자의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보다 20 밀리미리를 더 올렸을 경우에 손이 지금 엄지 쪽으로 트위칭 이렇게 구부러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손목이 엄지 쪽으로 요거를 트러스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는 팬크리아스로 넘어가서 그 다이비티스 멜리투스 당뇨를 보게 되면 당뇨는 굉장히 많거든요, 환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메이저 리스크 팩터 하면은 가장 이제 문제를 많이 요인이 되는 게 이제 오비시티죠. 그 비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트리트하기 위해서 오럴 하이퍼글라이세믹 메디케이션 경구 투약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은 먼저 그 다이어트와 그 엑서사이즈 그런 것을 먼저 엑서사이즈나 웨이 컨트롤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제 약을 써야 되겠죠. 타입 2일 경우에. 그렇지만 이제 타입 1일 경우에는 인슐린이 꼭 필요하겠죠. 이건 아예 인슐린이 몸에서 전혀 안 나오는 게 타입 1이고 타입 2는 이제 보통 세컨더리하게 이제 나중에 성인병으로 이렇게 해갖고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게 컨트롤이 안 될 경우에 타입 2에서 컨트롤 안 될 블러드 슈거가 컨트롤 안 될 경우에는 인슐린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제 acute complication을 보게 되면 하이포글라이시미아를 보게 돼요. 그래서 마일드 하이포글라이시미아는 보통 70보다 낮은 경우, 모더릿한 거는 이제 40보다 낮은 경우, severe hypoglycemia는 이제 20보다 낮은 경우인데 이렇게 낮을 경우에 이제 뉴로글라이코제닉 심텀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은 뭐 그 뉴럴러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디스오리엔테이션 된다든지 drowsiness, 뭐 blur vision, 그러니까 눈이 잘 이렇게 블러하게 보이고 말하는 것도 slur speech, 말도 이렇게 똑바로 잘 못하는 그런 뉴로제닉한 뉴로글라이코제닉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acute complication of diabetes를 보게 되면 DKA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타입 1에서만 주로 생기고 타입 2에는 굉장히 rare하게 생기거든요. 이건 life threatening 굉장히 위험한 complication이고요. 이거는 이제 인슐린이 몸 안에서 굉장히 결핍된 경우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글루코스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디하이드레이션, 탈수 생기고 키토시스 하면은 키톤 수치가 올라가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왜 키톤이 올라갈까? 이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글루코스를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당뇨일 경우에는 지금 혈액 안에는 당이 많지만 이게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팻을 쓰는 거예요. 지방을 쓰다 보니까 지방의 그 분해된 산물이 바로 키톤이거든요. 그래서 키토시스가 생기고 키톤이 올라가다 보면 혈액의 그 산성화가 돼요. 그래서 애시도시스가 pH가 떨어져서 애시도시스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인터벤션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이비티스는 굉장히 흔한 병이고 환자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임상에서. 그래서 보시고 중요한 것들을 조금 꼽아 보면 이제 디하이드레이션 탈수를 이제
트리트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래피드하게 IV 인퓨전을 주셔야 되고 노멀 셀린이나 아니면 half 노멀 셀린을 주시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슈거가 한 250나 300 정도 될 때는 그때는 덱스트로를 첨가를 해서 IV 플루이드가 줄 수 있어요. 그리고 DKA를 이제 트리트 하면서 그 ICP, 인트라크레니얼 프레셔를 모니터 하셔야 되는데 이 플루이드를 주다가 이제 이 너무 래피드하게 주다 보니까 이제 이게 브레인으로 워터가 pulled over to brain으로 갈 수 있어서 이제 뇌압이 올라가는 상승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모니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글라이시미아 이런 특히 DKA를 트리트하기 위해서는 인슐린 IV 인슐린을 사용하셔야 되고 카디악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그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인슐린이 우리 몸 안에서 그 글루코스를 그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게 하고 또 포타슘도 혈액 안에 포타슘도 이제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포타슘이 그 혈액에서 저기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혈액 안에 계속 남아 있게 돼서 포타슘 레벨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그 부정맥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타슘이 그 높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peak T 웨이브, 그 T 웨이브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하는 EKG 곡선을 볼 수가 있고 또 ST 세그멘트, ST 그 저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포타슘과 그 부정맥 그런 관계를요. 네, 이번에는 안타이타이로이디즘으로 메디케이션으로 엔도크린 메디케이션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안타이타이로이드가 타이로이드 호르몬이 너무 높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이제 약인데 사이드 이펙트가 아이오디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오드 중독증. 요게 이제 너무 스트롱한 아이오다인 솔루션, 특히 예를 들어서 루골 솔루션이라고 있어요. 루골 솔루션. 요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너무 이게 스트롱 아이오다인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오드 중독증이거든요. 요거는 어떤 증상이냐면 vomiting, abdominal pain, metallic taste, rash 또는 그 잇몸에 sore 뭐라 그러죠? 그 잇몸에 sore가 생기고 또 salivary 그 글랜드에도 이제 sore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보통 이제 이 루고 솔루션은 타이로이드 서저리 할 경우에 이제 너무 타이로이드 호르몬이 높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루골 솔루션을 주는데 요거는 그 2주 이상을 주게 되면은 안 돼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오디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2주까지만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안타이 타이로이드 메디케이션 중에 메티마졸이 있는데 요거는 agranulocytosis를 만드는데 요거는 증상이 fever나 sore throat 그 목이 아프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그 프라이머리 닥터한테 컨설트를 하셔야 되는데 agranulocytosis는 뭐냐면 무과립증, 한국말로 무과립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뉴트로필 호중구라고 그러죠. WBC가 이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WBC가 이제 뉴트로필이 있고 또 에오시노필 호상구 또 베소스필 호염기구 이렇게 이제 기능이 다 다르거든요. WBC 안에도 이런 기능을 달리하는 이런 이제 세포 그 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 호중구 뉴트로필이 부족한 경우를 agranulocytosis라 그래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메티마졸이 이런 문제를 만든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인터벤션을 보시면 이제 약을 갑자기 끊는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할 경우엔 타이로이드 스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monitor sign and symptom of thyroid storm이 뭐냐면 fever나 그 flush skin,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는 거, confusion, dysrhythmia, 뭐 특히 tachycardia, heart failure, behavioral change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약을 끊을 경우에. 약을 끊게 되면은 타이로이드 호르몬 레벨이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생기는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고 이제 그 아이오다인 살트나 아이오다인이 많은 음식을 주기 전에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오다인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런 약 중에 하나가 아세틸살리실릭 애시드라는 약인데 이제 이거 아스피린이죠. 이런 약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패러타이로이드 메디케이션을 보게 되면 이제 패러타이로이드 그 호르몬이 하는 게 이제 시름 칼슘 레벨을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퍼 패러타이로이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패러사이트 호르몬이 높은 경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칼슘 레벨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이제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디미너럴라이제이션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칼슘 레벨이 이제 뼈에서 다 빠져나와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겠죠. 그래서 이거를 트리트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시름 칼슘 레벨을 떨어뜨리는 약을 사용하게 되고요. 하이포 패러타이로이디즘은 이제 위에 거와 반대로 시름 칼슘 레벨이 낮겠죠. 그 다음에 칼슘 레벨이 낮을 경우에는 뉴로머스큘러 익사이터빌리티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것을 트리트하는 약으로 이제 칼슘이 부족하니까 뭐 바이타민 D, 칼슘 이런 약들을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디작신과 그 칼슘 솔트를 함께 사용하게 될 경우에 디작신 톡시시티가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올라가게 돼요.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트라사이클린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칼슘, 오랄 칼슘은 그 테트라사이클린 그 항생제 흡수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콜티코스테로이드 약을 보게 되면 콜티코스테로이드에는 미네랄로 콜티코스테로이드가 있고 또 글루코콜티코스테로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로 콜티코스테로이드는 이제 알도스테론이 그런 이제 호르몬인데 이제 알도스테론은 아드리날 콜텍스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salt와 water balance를 이제 regulation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blood pressure가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그런 이제 컨트롤하는 작용을 하는 게 미네랄로 콜티코이드인데 요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흡수, 소듐과 클로라이드 흡수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타시움 하이드로젠 분비하는 것을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렉트로라이트 밸런스를 맞추게 되고요. 그 다음에 Addison's disease의 요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 약을 replacement 테라피를 해야 되겠죠. primary, secondary adrenal insufficiency에서 그 다음에 콜티코스테로이드 중에 또 글루코콜티코스테로이드는 이건 콜티솔 이거든요. 보통 이제 요거를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그러죠. 마련해주고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양쪽 키드니에 그 튜머를 띄게 될 경우에 글루코콜티코이드, 미네랄로 콜티코이드 이런 것들이 테라피로 이 키드니에서 나오게 되고 콜텍스에서 그러니까 요것들을 평생을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게 되면 카테콜라민이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여하고 혈압이 뚝 떨어질 콜티솔은 인플라메이션이나 안티알러지 플루이드로 블러드 프레셔 혈압을
조절을 컨트롤 역할을 하죠. 스트레스나 알러지 있을 때, 염증 있을 때 그걸 서프레스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글루코콜티코이즈를 계속 설명을 하면 컨트라인디케이션 그 약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있는 환자, 이 약에 대한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있다든지 사이코시스,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환자 또는 펑걸 인펙션, 곰팡이에 감염되어 있는 그런 환자한테는 이 약을 사용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약은 왜냐면은 그 마스크 하면은 이제 감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펙션의 사인 앤 심텀을 마스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환자가 지금 현재 인펙션이 있는데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그 감염의 경향이 높은 환자들한테는 이 약을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덱사메타손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안타이코아귤런트 그 뭐죠 혈전을 녹이는 혈전이 방지하는 그런 약들 있죠. 그 다음에 안타이다이베릭 그 당뇨약 이런 약과 사용하게 되면 그 효과가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덱사메타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바비트레이트 페니토인이나 리팜핀 같은 약을 프레드니손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프레드니손의 그 약의 그 효과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비트레이트나 이런 약들, 리팜핀이나 페니토인 약을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 인터벤션을 보게 되면 이제 하이포칼리미아, 그다음에 하이퍼글라이시미아, 하이퍼텐션, 오스티오포로시스, 특히 이제 노인 환자들한테는 이것들을 모니터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환자가 혹시 글라우코마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글루코콜티코이드 약이 그 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인트라오큘러 프레셔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녹내장은 이제 안압이 높아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되고, 캐러락, 또 펩틱 얼서, 멘털 헬스 디소더나 다이비티스 이런 문제가 있는 환자들한테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그 백시네이션 하는 경우 있죠. 그것도 라이브 바이러스 백시네이션 하는 환자들한테는 이것을 그 백시네이션을 하면 안 돼요. 이 약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인펙션에 쉽게 이렇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성 호르몬으로 들어가게 되면 엔드로젠 그 성 호르몬 메디케이션을 사용하는데, 이 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헤파토톡식 메디케이션이 있는 어떤 약과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그 부가적인 그 데미지 투 리버 쪽에 더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약에 혹시 그 헤파토톡식한 약과 함께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특히 환자가 프로스테이트나 전립선이나 유방 그런 암이 있는 환자들은 피해야 하는 게 좋은 게, 왜냐면은 이 엔드로젠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을 성장을 이게 오히려 스티뮬레이트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또 안타이코아귤런트 메디케이션과 사용할 경우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블리딩 하게 되는 경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그 유방암이나 엔도메트리얼 하이퍼플레이시아 환자나 엔도메트리얼 캔서 있는 환자한테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트롬보 엠볼리즘, 그 혈전의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들한테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혈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레그넌시가 의심된다든지 뭐 수유를 하는 그런 여성한테도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아베틱 당뇨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당뇨약 중에 그 베타 블로커 약이 있거든요. 요거는 하이포글라이시미아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하이포글라이시미아가 있는데 요거를 가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베타 블로커를 사용할 경우에 이 환자가 혹시 하이포글라이시미아가 있는지 요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 중에 그 혈당을 올리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 약들이 뭐냐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심파토미메릭 약들, 티아자이드 다이레틱, 이뇨제, 그 다음에 페니토인, 그 다음에 타이로이드 프레퍼레이션, 이런 약, 오랄 컨트라셉티브, 그 피임약이나 에스트로겐 컴파운드 이런 약들은 혈당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당뇨약 중에 설포닐 유리아, 요거는 그 GI 심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뭐 디스컴포트나 뭐 너지아, 바미팅 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피부과적인 문제도 만들 수 있고, 메포민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환자가 만약에 레디올로지 어떤 스터디를 간다, 그 조영제를 사용하는 IV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이 메포민 약을 전후로 스터디 전후로 48시간 위드홀드 해야 돼요. 이거를 약을 주면 홀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컨트라스트가 그 키드니를 함께 같이 사용했을 때 키드니에 문제를 생길 수 있고 렉틱 애시도시스도 문제를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슐린은 한번 쭉 보셔야 돼요. 여기에 뭐 인슐린 종류, onset, peak, duration, time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슐린 중에 NPH 인슐린만이 유일하게 클리어하지 않고 클라우디한 인슐린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그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인슐린 중에 그 롱액팅 인슐린 있거든요. 글라긴. 요거는 다른 약과 다른 인슐린과 섞으면 안 돼요. 인슐린을 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섞을 경우에는 숏 액팅을 먼저 뽑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약을 뽑아서 이렇게 섞는다는 거. 그래야지 처음에 섞었을 때 그 시린지 안에 있는 숏 액팅이 두 번째 약을 사용하면서 이게 다 충분히 그 안에 있는 약을 다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먼저 뽑는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믹스한 경우에는 5분에서 15분 안에 꼭 이제 빨리 약을 투여를 하셔야 되고, 이제 rapid short acting 인슐린은 그 IV로도 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